제가 준비한 연구의 제목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창의적 교양 영어 수업입니다. 저는 교양학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양학 영어 담당 교수가 저랑 그다음에 원어민 교수님 2분 그리고 강사 선생님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제목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이게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핸드폰에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 활용했던 어플의 앱에 실제로 학생들이 했던 액티비티입니다. 여기 크게 보이시죠? 자, 이건 서비스예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맞추는 건데 그냥 블랭크만 있으면은 못 맞추겠잖아요. 그래서 앞에 C가 있습니다. 서비스 아니에요. 뭘까요? 뭘까요? 아시는데 지금 말 안 하시는 거죠? 선물이 있다고 얘기하면 맞추시겠습니까?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C를 포함해서 읽는다면? 네, 맞습니다. complementa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이 그래, 서비스, 영어로 뭐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의 고민도 그러합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러한 어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학생들이 이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영어 연극을 한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 어플을 사용한 다음에 그냥 혼자서 공부해. 그리고 나중에 너 영어 실력이 늘어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끝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러닝, 이러닝 이런 것의 가장 핵심이 자기주도적 학습이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만 해주는 그런 포슬리테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점점 더 교실 영어에서 이제는 스마트 러닝, 이 러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 의사소통 중심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배우셨던 영어 교수법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배우셨죠? 아마도 암기, 이렇게 단어 이렇게 리스트 주고 그다음에 암기하기, 그리고 보통 숙제는 이렇게 영어로 준 거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갖고 오기. 그래서 굉장히 뭐 발음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능동적인 부분도 거의 없었을 그런 영어 교수법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나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수법에서 지금은 의사소통 중심법. 도대체 영어는 소통하는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소통의 중심법을 주어서
가장 많이 요즘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태스크를 활용해서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법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입을 좀 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약간 원어민스럽게 흉내는 내는 거예요. 뭐 제스처나 이런 게, 교수들이 말해도, 뭐 이러고, 야, 이러고, 뭐 이유가 있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멋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ccuracy, 정확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문법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고, 이거 왜 다시 올라가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교실 영어 이제 방법론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교실에서만 이제 배우지 않아요. 특히나 언어는 교실에 그 한 번 만난다고 해서 말이 확 늘까요? 쓰기가 될까요? 듣기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스마트 러닝, 이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어플이나 이제 다른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연구에 세 가지의 리서치 퀘션인데 첫 번째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어 학습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1학년 학생들이에요.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기까지 어쨌든 영어 학습을 했을 텐데 너네들은 스마트폰 활용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양 영어 수업은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는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양 영어 수업은 학습자의 영어 능력 향상. 어쨌든 이걸 활용했는데 영어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보았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이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모바일 기반 스마트 러닝이라고 해서 사실 모바일 학습이라는 거는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PDA, 뭐 랩탑, 뭐 작은 팜 리더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활용한 학습을 모바일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간의 이동성이 자유롭죠. 그리고 유연성도 있고 용이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이제 그런 그 학습이 가능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러닝 스타일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내용도 주로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하면은 그 어플 아무도 사용 안 해요. 그다음에 상호작용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학습하는 아이들끼리도 이제 뭐 게임을 한다던가 그래서 인터랙션이 그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 전체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스마트 러닝에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활용한 어플인데요. 이 어플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케이크라는 이름이에요. 이걸 왜 선정하게 됐냐면 일단 무료예요. free입니다. It's free. 그래서 무료지 않으면은 아이들 보고 돈 조금 내서 다운받으라 하는 것도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료고, 근데 무료지만 알차고 가장 많이 외국어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크라는 거를 이제 제가 너네 알아요? 하고 이제 학생들 보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주로 이제 여기서 영상들, 실제 어센틱 영상들을 가지고 아주 짧게 15초 내로, 18초 내로 만들어서 그 주제에 맞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를 줘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딱 블랭크 하나, 그거 하나만 또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 공부한 후에는 이제 발음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하면은 A레벨이 나와요. 그러면 잘 못하면은 B나 C가 나오는데 D도 나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어디에 잘못했는지 이렇게 밑줄을 그어줘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 발음이 이상하구나. 다시 연습해요. 이제 이런 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내가 딱 했는데 B가 나와요. 기분이 좀 상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다 A레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어떤 이런 그 학습의 액티비티가 분명히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날 되면은 어제 했던 거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핸드폰에 띄워줘요. 자, 너 복습할 시간이야. 이제 복습을 합니다. 그럼 적어도 어제 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도 날똥말똥 하다가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했으면 인증샷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래서 보냅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서 보내서 잘했으면 제가 빵빠레를 올려줍니다. 진짜 잘했구나. B 레벨이면은 뭐가 이렇게 힘들었니? 나중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장을 찍어줍니다.
이 활용 방법을 이제 간단히 보면은 일단 다 같이 수업 시간에 만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운로드 합니다. 핸드폰 키세요 하고 딱 다운로드를 해요. 그런데 간혹 아직도 투지를 쓰고 있는 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애들은 되게 그 얼굴이 환해져요. 아, 아빠한테 가서 우리 영어 교수님이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새 폰을 사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해봤지? 소리내서 해봐. 했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듀티를 줘야 돼요. 책임감을 이제 갖게 해야 이걸 하기 때문에 각 조별로 너는 월요일에 나온 주제품 표현을 올려. 그리고 이거를 전체 카톡방에 다 쉐어해줘. 이렇게 하고 아까 보셨듯이 교수자 확인이 있고 그리고 제 확인 후에 막판에 되면 이만큼 모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익스프레션이. 그럼 그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연극으로 자기 거를 만들고 또 시험에도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이제 연구 방법 중에 저희의 파티시펜트들이에요. 신학과 기교과 1학년들인데 자, 재수강 학생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있고요. 연구 이제 지난 학기에 했고요. 첫 번째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테스트 사전 영어 능력과 스마트폰 활용 수업에 대한 경험.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14주까지는 실제로 앱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주에 수업 경험에 대한 사후 조사. 그다음에 몇 주 후에 이제 학생들 편히 만나서 이제 면접을 하였습니다. 조사를 이렇게 그 양적과 질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주로 이제 양적, 구글 설문을 통해서 저는 링크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 편하게 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수업 전 조사와 수업 후 조사.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문인데 이거는 이제 결과를 보면서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입니다. 프리테스트예요. 너네들은 네가 생각했을 때 영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니? 자기가 알고 있는, 아니면 느끼고 있는, 아니면 인식하고 있는,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라고 물었을 때 영어를 이렇게 4가지 능력이 기본이고요. 거기 제가 어휘랑 문법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나는 듣기 실력이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어휘예요.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영어 뭐가 제일 자신 없어요? 그러면 어휘래요. 영어 왜 못하는 것 같아? 어휘 부족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휘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단어, 뭐 우선순위 영단어 해가지고 어휘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반을 착 쪼개가지고 한쪽에는 영어 단어하고 한쪽에는 한국말의 뜻을 탁탁탁탁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건 실제로 어휘 공부가 아니라 1:1 그냥 매칭 단어 공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휘에 대한 그 스스로 느끼기에 어휘 부족해서 말도 못하고 듣기도 안 되고. 왜냐하면 발음이 이 말이 그렇게 발음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듣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스마트폰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반보다 조금 넘었고요. 없음이 42%예요. 그럼 이제 없다고 말하는 이제 친구들한테 왜 없어요? 했더니 관심이 없어서요. 정답이죠. 우리 애들은요, 관심 없으면 안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진짜 안 한 거예요. 영어 학습 시에 그러면 앱을 활용한 학생들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뭘 제일 많이 활용해봤니? 아까 어휘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어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가장 높았고요. 가장 필요 없었겠죠. 수능에 없는 쓰기 영역은 거의 아주 약한 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학습 시 앱 활용에 대한 인식, 필요한가요?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게 진짜 유용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교과와 신학과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기교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남학생의 비교도 여학생이 높습니다. 그래서 앱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앱의 필요성과 유용성의 평등도 높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내가 써봤더니 필요하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영어 학습 시 효과적인 앱 유형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그 듣기 영역이 아마 제 생각에는 어플로 많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듣기가 많았고 읽기 쓰기는 없고요. 문법도 약하고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 어휘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높은 순서로 효과적인 앱 유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어플을 사용해서 우리가 영어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얼만큼 기대를 할지 이 항목들을 보시면 동기 유발이 있고 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높았던 거는 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이에요. 아, 이거는 어차피 내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수업 말고도 딴 시간에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좋으면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새벽 1시, 2시, 3시, 4시에도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교수님 저 했습니다. A레벨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 했습니다.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해요? 했다는데 뭐 때리겠어요? 뭐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새벽에도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만큼 시간 및 장소 유연성에 대해서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좀 낮았던 게 안타깝게도 동기 유발은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수업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호불호가 정말 강합니다. 이게 필수 수업이에요. 들어야 졸업하는 수업인데 영포자들 쭈르르게 앉아있고요. 이제 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 이렇게 쭈르르 앉아있고요. 이미 원어민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그 동기 유발을 어디다가 맞춰서 해야 될지,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대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포스트 결과입니다. 앱을 이제 활용해서 14줄 수업을 쫙 했어요. 해서 과연 영어 능력이 향상됐을까? 자, 여기 나옵니다. 앱을 활용한 영어 수업은 말하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이게 말하기, 듣기 말하기에 집중된 어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능력에 효과적이라고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한 번도 못했던 애들이 어쨌든 시켜서 외우고 연구를 하니까 말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내가 영어를 뭘 좀 하네? 이제 이런 느낌까지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이제 봅니다. 낮은 점수는 앱을 활용한 영어 수업은 쓰기 능력. 쓰기는 여기서 다뤄지지 않았고요. 아주 짧은 뭐 이렇게 단어나 프레이즈 정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기의 능력을 높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닌 듯 싶습니다. 앱을 활용한 영어 수업의 적절성. 자, 여기서 이제 적절하지 않다 하면 저는 이제 다음 학기는 안 하려고, 이번 학기는 이제 안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앱을 활용한 회화 연습이 적절하다 이렇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지금 이제 조금 안 좋게 나오는 점수가 이거예요. 앱의 콘텐츠를 시험 문제를 포함한 건 적절하지 않대요. 그게 뭡니까? 자, 이제 괜찮고요. 연습할 거 다 좋은데 시험에 넣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도 시험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발음 연습, 아까 그 발음 연습하는 그 액티비티 있었죠. 그리고 앱의 콘텐츠 수업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제발 시험에 넣지 말라, 이런 게 학생들의 뜻이었습니다. 자, 앱을 활용한 영어 수업의 만족도도, 전체적인 만족도는 4.61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어민 영어에 노출된 기회가 많아서, 또 정해진 교재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서 실생활에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고, 영어권 문화에 대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어플 하나 사용한 것 뿐인데 학생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앱을 활용한 영어 수업의 몰입도, 과연 얼만큼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제일 좋았던 거는 아까 그 발음 연습이었고요. 그리고 빈칸 채우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쓰기의 이제 일부분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한 거예요. 사실 이건 제가 너무 과하게 이제 학생들한테 시키는 것 같아서 이걸 중간에 뺐어요.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변수를 넣어서 이제 통계적 상관 분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업의 적절성 및 만족도, 몰입도가 높아질수록 영어 능력 향상도가 높아진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만 아이고, 다시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면접해서 같이 이제 만나서 피자를 한 판 사주면서 이제 나눴던 내용들만 조금 나누겠습니다. 실용성하고 편의성이 높은 학습 환경이 좋았답니다. 이렇게 나왔듯이 원하는 시간에 어플 사용한다고 좋았고, 이게 갑자기 뭐 입이 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핵심 표현은 리얼하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텐틱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학생들은. 그리고 이게 실제 원어민 동영상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가끔 욕도 나오고 속어도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학생들이 좋아해요. 뭐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도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제 대처를 할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했고요. 저는 좀 힘들었지만, 이렇게 뭐
어쨌든 제가 계속 매번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연극을 할 때도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 연극을 하기 때문에 영어 연극을 하려면 어쨌든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렇게 몸으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렇게 한 게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힘든 제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조별 활동의 역동성이 평가의 형평성에 있어서 여전히 이 안에서도 조별 활동에서 잘하는 애가 자꾸 리드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 걔가 자기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자기는 못하는 애가 있어서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이렇게 과제나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부담됐고 그냥 조별 활동을 하는데 뭐 시험에까지 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어 수업은 해볼만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고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교양 영어 수업은 학생들의 성취도와 학업 성취도와 흥미,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고 그렇지만 교수자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피드백, 그것도 늦게 주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빨리 줘야 돼요. 빨리.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게 교수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구나. 그리고 조편성에 대한 불만은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럼 너네가 얘기하는 솔루션을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하면은 좀 나아요. 자기네들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마쳤는데요. 굉장히 작은 명수의 케이스 스타디라 제한점도 많고 부족한 거는 많지만 적어도 제가 하는 다음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얻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 교수님들 학생들한테 영어 공부가 전공과 관련해서 왜 필요한지를 한 번씩 이렇게 좀 상기시켜 주시면은 제가 수업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해라 이러면은 그거는 제가 뭐 안 잘리려고 계속 얘기하나 보지 막 이런 생각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공 교수님들이 이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영어를 하니까 훨씬 도움이 된더라. 도대체 비욘드 푸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가 안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며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